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SBS 게임 아카데미 김현 강사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저와 함께 유니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1강부터 2강까지는 유니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스 코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3강부터 25강까지는 전략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유니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유니티를 써볼 건데 유니티가 사용을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유니티 딱 킨 상태인데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건 뭐고 왼쪽에 뭐라고 있는 건 뭐고 여기 가운데 있는 요 태양 그림은 뭐고 이런 걸 알아놔야지 저희가 게임을 만들 때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이 하나하나의 아이콘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기에 적혀있는 인스펙터, 여기 게임, 씬, 에셋 스토어, 여기에 있는 재생 버튼,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하이라이트, 씬, 게임, 에셋 스토어 정말 많은데 가장 먼저 볼 거는 뭐냐? 저희 눈에 딱 들어오는 요 화면 있죠? 이 그림이 그려지는 부분, 뭔가 아이콘 같은 게 있고 카메라 아이콘도 있고, 이 부분을 저희는 씬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씬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앞으로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은 내가 게임을 개발할 때 내가 여기 카메라가 있네. 그럼 여기다가 내 캐릭터를 세워야겠다. 그리고 요쯤에다가는 내가 아이템을 떨어뜨려 놔서 내 캐릭터가 아이템을 먹으러 여기까지 다가오게 개발을 해야겠다. 같은 게임 구상을 하겠죠. 그렇게 게임 구상을 해서 내가 게임 화면을 딱 봤는데 이상할 정도로 내 캐릭터가 아이템에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또 그거를 위해서 또 게임을 막 실행시키면서 캐릭터를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 씬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영화 촬영을 할 때 영화에서 감독이 배우한테 배우님 이런 동작을 해주시고 이런 감정으로 연기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카메라가, 즉 감독이, 우리 게임을 촬영하고 있는 녀석이 게임이 실행되는 동안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서 바라보는 감독, 내가 게임이 실제로 돌아갈 때 게임 화면이 아니라 게임 화면 바깥에서 바라보는 장면, 그걸 씬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즉 이 씬이라는 건 게임 외부에서 바라보는 화면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뭔가 회색 바탕에 위에 파란색도 있고 카메라 모양도 있고 여기에 태양 모양도 있고, 요게 게임 외부라는 거예요. 게임 외부. 그럼 게임 외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게임 내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게임 외부에서 이 카메라라는 녀석이 야 네가 여기를 촬영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면은 이 촬영된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겠죠. 내가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내가 개발하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럼 다시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게임의 장면에 나타낸 게 씬의 오른쪽에 있는 게임입니다. 이름이 똑같죠? 이 게임이라는 이름이 바로 내가 촬영하고 있는 실제 게임상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나타내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된 걸 게임이라는 장면에서 실제 게임에서 이렇게 돌아간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확인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안에 뭐가 필요하죠? 바로 플레이어, 아이템, 그리고 땅덩어리, 맵이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게임상에 존재하는 객체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임상의 객체.
그럼 그 게임상의 객체를 저희가 이용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캐릭터, 내 아이템을 추가시킬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그게 요 왼쪽에 있는 하이라이트 키입니다. 하이라이트 키. 이 하이라이트 키가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보시면은 메인 카메라,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우리가 적은 적이 없는 게 몇 개 들어있죠. 바로 저것들이 우리가 만든 게임상에 존재하는 배우들이에요. 배우들. 방금 전에 제가 카메라를 감독에 비유했죠. 그럼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감독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을 하려면은 게임상에 존재하는 플레이어, 즉 배우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배우가 있어야지 해당하는 배우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그 배우, 걔네가 바로 이 하이라이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즉 우리가 메인 카메라, 디렉셔널 라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가장 기본적인 배우 2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게임에는. 그리고 그 2명의 배우가 지금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동작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 동작으로 인해서 게임상의 장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게임에서 여기다가 배우님 어떤 장면을 찍히고 있어요 하고 딱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요 하이라이트 키, 우리의 배우, 게임 캐릭터가 움직이게 감독이 말을 해야겠죠. 바로 그 감독 씬에서 배우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 아이콘들입니다. 아이콘들. 이 아이콘들이 뭐냐? 저희가 이 감독이 저희가 만든 배우, 게임 캐릭터가 이동을 하고 막 크기가 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겠죠. 그 동작을 할 때 어디에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게 요 아이콘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이라이트 키에 배우가 2명 있죠.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 메인 카메라 배우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에 초록색 줄, 파란색 줄, 빨간색 줄이 나오죠. 바로 이 줄들 가운데가 내가 존재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배우의 위치라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 배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콘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이세요? 아이콘이 이동하니까 내 중심도 같이 이동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씬에서 감독이 내 배우를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배우를 이동시킬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게임이라는 거 혹은 비유를 했던 영화 촬영이란 거는 한 장면을 만들고서 끝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테이지 1, 게임에서 스테이지 1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2로 갔을 때 스테이지 1에서 2로 딱 넘어가는 순간 장면이 바뀌는 거죠. 내가 영화에서 씬 1에서 딱 넘어가서 씬 2로 넘어가고 그랬을 때 출연하는 배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뀐 출연하는 배우들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어야겠죠. 현재 내가 촬영을 하지 않더라도 총 어떤 배우들을 출연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이라이트 키는 현재 내가 촬영하고 있는 배우들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사용하는 캐릭터들. 그럼 내가 현재 사용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배우들이 있겠죠. 그 배우들이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요 밑에 있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프로젝트. 저 프로젝트의 위치가 지금 내가 사용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혹은 언젠가는 사용되는 배우들이 존재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즉 내가 여기다가 나의 캐릭터를 만들 거야. 그럼 이 캐릭터가 여기에 존재하면은 실제 현재 화면에 현재 장면에 저 캐릭터를 쓰고 있진 않은 거죠. 이 게임의 존재는 하지만. 그럼 우리가 현재 장면의 캐릭터를 추가시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 있는 전체 게임에는 참여하지만 현재 장면에는 참여하지 않는 녀석을 여기로 넣어준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 장면의 캐릭터를 출연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젝트에다가 무언가를 넣고 그 넣은 거를 하이라이키라는 곳에서 가져다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니티라는 것은. 이해가세요? 근데 저희가 이 유니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유니티를 활용하기 위해서 딱 무언가를 만들겠죠. 그럼 그 만든 녀석, 지금은 메인 카메라가 존재하는데 이 메인 카메라를 저희가 좀 수정하고 싶어요. 내가 카메라를 만들어 보니까 이 카메라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좀 전문적인 카메라로 효과를 바꿔야겠어. 혹은 내가 이 카메라를 만들어 보니까 이 카메라가 좀 거리를 짧게밖에 촬영을 못하더라. 좀 더 멀리, 좀 더 해상도가 높게 촬영하고 싶어. 그런 정보가 있을 거예요. 배우의 정보. 바로 게임상에 존재하는 하이라이키. 얘네의 정보를 내가 바꿔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정보를 변경하는 걸 인스펙터가 담당하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여기에 있는 이 인스펙터가 우리가 만드는 배우들, 게임상에 있는 이 카메라, 혹은 여기에 있는 이 태양, 아니면 내가 추가하는 캐릭터, 아이템, 땅덩어리, 그 모든 정보는 여기 적힌 인스펙터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인스펙터가 내 캐릭터의 HCP부터 카메라가 촬영하는 모든 정보까지 전부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우리가 메인 카메라를 딱 누르시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메인 카메라라고 이름이 적혀 있죠. 요 하이라이키에 적혀 있는 이름과 똑같은. 그래서 이 메인 카메라가 아니라 저희가 하이라이키 이름과 똑같은 이름, 이 메인 카메라가 아니라 감독 혹은 디렉터라고 적고 싶다. 그럼 얘를 지워주시고 디렉터라고 적으면은 딱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같이 디렉터로 바뀌죠. 즉 저희가 디렉터라고 해서 이름을 변경한 거예요. 배우의 이름을 바꿔준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기 쓰는 하이라이키 배우의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고, 배우의 이름뿐만 아니라 배우의 위치도 저희가 조정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께 배우를 막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때 여기 선을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움직였었어요. 근데 얘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니까 오른쪽에 있는 인스펙터에서 뭐가 바뀌죠? 포지션이라는 곳에 Z라는 값이 계속 변화하죠. 이런 식으로 이 포지션의 정보가 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선을 클릭해서 막 드래그 해가지고 변경하면 포지션에 이 숫자가 바뀌고, 내가 이 숫자를 변경하면 그 숫자에 맞춰서 씬,
감독이 바라보는 장면의 하이라이트의 위치도 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니티 상에 존재하는 정보들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저희가 인스펙터, 씬, 게임, 하이라이트, 프로젝트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좀 난 인스펙터가 오른쪽을 잘 안 보는 타입이라서 여기 있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하다. 에이 이거 잘못 만들었네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유니티는 기본적으로 초보자가 사용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좀 쉽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툴이에요. 당연히 이 인스펙터 저희가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펙터 이름을 딱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창을 옮길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얘를 드래그 해가지고 딱 여기다가 추가해라 하면 하이라이트 왼쪽에 인스펙터를 옮길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도 나는 얘가 밑에 있으니까 좀 보기가 불편해. 드래그해서 하이라이트 오른쪽에 옮길 수도 있고 나는 감독이 보는 장면하고 게임상에서 실제로 내가 게임할 때 보는 장면하고 두 개를 같이 좀 봐야겠어 해서 게임을 드래그해서 씬의 오른쪽에 대서 두 개의 장면을 이렇게 동시에 화면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유니티의 UI, 즉 내가 유니티의 기능들의 위치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유니티의 위치 정보, UI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게임이 오른쪽에 있고 씬이 왼쪽에 있고 이런 정보들을 그냥 이렇게 두고 그만두면 안 되겠죠. 내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포맷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 게임을 씬 아래에 좀 많이 두더라 해서 내가 이렇게 매번 막 드래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위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레이아웃을 딱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 2x3, 4 스플릿, 디폴트, 테일, 와이드에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레이아웃, 즉 화면 구성이 저장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 화면 구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4 스플릿을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 스플릿 해가지고 하이라이트, 프로젝트, 인스펙터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어떻게 돼요? 4개의 화면이 존재하죠. 이런 식으로 화면을 총 4방향에서 바라보면서 편집하는 거를 4 스플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4 스플릿 말고 2x3을 눌러볼까요? 2x3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에 씬과 게임이 존재하고 오른쪽에 하이라이트, 프로젝트, 인스펙터가 딱딱딱 나열이 되죠. 이런 식으로 왼쪽에 화면, 오른쪽에 정보로 나누는 것, 2개, 3개로 나누는 것, 이걸 2x3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강의를 할 때 2x3의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도 앞에 있는 강사가 요 화면을 막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바꾸는 걸 내가 막 따라하는데 좀 미묘하게 다른 것 같다. 그럼 이 레이아웃에서 2x3을 누르시면 똑같이 세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 유니티를 좀 써봐야겠죠. 유니티에서 뭔가를 막 클릭을 해보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하이라이키를 봅시다. 이 하이라이키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배우가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 하이라이키에는 우리가 게임상에서 요 촬영되는 게임상에서 나타나는 배우들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언타이틀드 이름이 없다라고 적힌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전에 메인 카메라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가 적혀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배우가 2명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배우가 어때요? 보이세요? 배우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배우가 어디 갔나 봤더니 이 언타이틀드 왼쪽을 보니까 화살표가 있네요. 얘를 눌러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이름을 바꿨던 디렉터와 디렉셔널 라이트가 생겼죠. 이게 뭐냐? 요 삼각형이 바로 접기, 펼치기 삼각형이에요. 즉 내 안쪽에 있는 무언가를 접겠다. 내 안쪽에 있는 무언가를 펼치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언타이틀드가 도대체 뭔데 얘를 접고 말고를 하냐? 제가 방금 전에 이 씬이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 씬이 뭐라 그랬죠? 감독이 바라보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감독이 막 배우를 여기저기 움직이기 위해서 게임상에서 바라보는 장면이 아니라 게임 외부에서 바라보는 장면. 그럼 이 감독이 하나의 장면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개의 장면을 막 촬영을 해서 1번 장면은 내가 싸우는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은 1-1번 장면이라서 내가 막 이동을 하는 장면이고 그랬을 때 그 장면을 나타내는 것, 각각의 장면을 뜻하는 것, 그게 요 언타이틀드예요. 이 언타이틀드는 저희가 장면에다가 아무런 이름도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라는 장면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래서 아무런 이름이 없는 장면에 저희가 지금 디렉터, 디렉셔널 라이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장면을 저장해 봐야겠죠. 장면을 어떻게 저장하냐? 위에 메뉴를 보시면은 파일이라고 메뉴가 있죠. 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그 메뉴에 뉴 씬, 오픈 씬, 세이브 씬, 세이브 씬 에즈가 있죠. 이 중에서 세이브 씬이 바로 장면을 저장하는 거예요. 얘 눌러보도록 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저장하는 창이 뜨고 파일 형식 유니티라고 뜨죠. 바로 이 유니티라는 확장자가 하나의 장면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몬스터와 싸우는 장면, 몬스터가 나한테 아이템을 떨어뜨리는 장면 같은 파일의 이름을 적당하게 장면 1번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 장면 1번을 저장하시면 여기 untitled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어떻게 돼요? 장면 1이라고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배우가 존재하는 공간, 즉 일종의 창고인 거죠. 창고. 우리가 현재 쓰진 않지만 나중이나 언젠가 사용할 것들이 저장되는 공간. 이 창고에 뭐가 생겼어요? 저희가 저장한 장면이 저장이 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면을 저장하고 그 장면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장면 1번에다가 누군가 배우를 새로 생성해 봐야겠죠. 하이라이키를 봅시다. 하이라이키에 보시면은 장면 1번 안에 디렉터가 있고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고
쫙 나오죠. 그리고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크리에이트라고 버튼이 한 개가 있습니다. 얘 눌러주세요. 그럼 이 크리에이트 안에 크리에이트 엠티, 크리에이트 엠티 차일드, 3D 오브젝트, 2D 오브젝트, 이펙트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있죠.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3D 오브젝트의 큐브를 클릭해 봅시다. 그럼 저게 뭐냐? 내가 현재 장면에다가 크리에이트 생성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배우를. 그래서 하이라이트 키를 보시면은 내가 누른 큐브라는 하이라이트 키, 배우가 생성된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 배우를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왼쪽에 게임 외부에서 바라보는 감독의 장면도 큐브가 생성이 되고, 게임 안쪽에서 바라보는 실제 게임 장면에서도 큐브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큐브를 눌러보시면은 오른쪽에 인스펙터에 우리가 적지 않아도 기본적인 정보들이 적혀 있죠. 바로 이 큐브라는 배우를 구성하는 정보들인 겁니다. 큐브 배우의 정보들. 트랜스폼, 큐브, 박스 콜라이더, 메시 렌더러. 얘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녀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큐브라는 녀석, 이 녀석을 저희가 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이동을 시켜보냐? 방금 전에 저희가 여기 큐브 혹은 디렉터를 딱 눌렀을 때 포지션이라는 정보를 바꾸니까 그에 따라서 얘도 같이 이동을 했죠. 이 디렉터는 남겨두고 큐브를 클릭해서 큐브의 포지션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5로 딱 바꾸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큐브가 씬에서는 약간 왼쪽 아래로 바뀌었는데 게임상에서는 어떻게 됐죠?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큐브가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동만 하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씬과 게임에서 이동하는 방향이 다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씬이라는 거는 게임 외부에서 바라보는 장면이고, 이 게임이 게임 내부에서 실제로 바라보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큐브를 5로 이동시킨 다음에 디렉터라고 만든 저희의 메인 카메라라는 녀석을 똑같이 5로 이동을 시켜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씬에서는 이 카메라가 왼쪽 아래로 딱 내려왔죠? 근데 게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큐브가 왼쪽으로 왔어요. 왜 그러냐? 저희가 게임에서 뭔가를 따로 찍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촬영하는지 그 기준점이 필요하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메인 카메라, 이 녀석이 촬영하는 장면이 실제 게임에서 촬영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인 카메라를 보시면은 이 아이콘에 하얀색 실선 같은 게 있죠. 바로 이 실선이 내가 촬영하는 범위를 뜻하는 거예요. 촬영하는 범위를. 그래서 저 범위 안쪽에 큐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게임상에서 저희가 큐브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큐브를 내가 드래그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게임상에서 내 큐브가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 큐브를
이렇게 막 이동시키고 하는데 내가 유니티 실행했는데 유니티가 이 선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손 모양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막 원이 나와 있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막 점이 있다든가. 얘네가 뭐냐, 지금 얘네가 바뀔 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셨을 텐데,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버튼들이 바뀌죠. 바로 이 버튼들이 단축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손을 누르시면은 내가 이 씬에 갔을 때 마우스 아이콘이 손 모양으로 바뀌어서 내가 드래그하면 화면을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버튼인 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만들었던 요 화살표가 생성이 돼서 이 화살표를 드래그하면 게임상의 배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화살표 돌아가는 거를 누르게 되면은 원이 생겨서 내가 이 원을 드래그하면 어떻게 돼요? 배우를 회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게임 캐릭터를. 그리고 네 번째인 이걸 누르게 되면 내가 이 점을 늘렸을 때 어떻게 돼요? 해당하는 방향으로 내 캐릭터가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를 누르면은 얘는 뭔가 사각형 같은 게 나오는데 얘가 뭐냐? 방금 전에 저희는 좌우로만, 상하로만 이동을 시켰다면 얘는 사각형으로 나의 크기를 늘려주는 녀석이다라는 거예요. 사각형으로. 그래서 저 다섯 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왼쪽으로 가야 돼. 드래그. 내가 크기가 좀 많이 큰 것 같아. 드래그해서 크기를 줄이고. 아니야. 내가 요게 막 세세한 정보를 바꾸기가 드래그로 힘들 것 같아. 그럼 여기다가 직접 값을 넣어주고 하는 식으로 게임상에 존재하는 캐릭터 배우들을 우리가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조절한 게임 캐릭터가 게임상에 이렇게 막 나열이 되어 있겠죠. 그럼 그 나열된 게임 캐릭터들을 저희는 뭐 해야 돼요? 게임을 실행시켜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바로 그 실행시키는 게 뭐냐? 이 위에 있는 재생 버튼입니다. 이 재생 버튼을 딱 누르면 바로 게임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 아이콘이 뜨면서. 당연히 이 아이콘을 다시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이 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에게 필요한 게임 배우들을 막 장면에다가 배치를 하고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저기 있어. 위치를 세팅을 한 다음에 재생을 시켜서 게임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요 게임이란 장면에서 확인을 하고 내가 만들었는데 난 원한 게 이게 아니었어 하면 다시 게임을 끈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아니 그러면은 내가 게임을 실행하는 도중에 수정하면 안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을 수정하는 도중에 막 위치를 바꾸고 얘 크기를 변경하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자 하고 끌 경우에는 내가 실행되는 도중에 바뀌었던 모든 내용은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실행되는 도중에 값이 계속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실행되기 전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둔 거예요. 유니티에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변경해야 되면 꼭 실행을 끄고서 변경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첫 강의라 좀 지루하고 딱딱해서 재미가 없었을 텐데요. 다음 강의인 유니티와 C샵의 관계부터는 실습이 많아서 좀 재미있어질 겁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